안녕하세요. 우차차입니다. 오늘은 자녀들의 기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우연하게 TV에서 아빠는 꽃중년이란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. 어떤 주인공이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를 응원한다고 막 사랑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저리 가! 하면서 아빠를 밀쳐내는 거예요. 아빠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요. 아유, 참 서운했겠다. 또 속으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나? 이런 상심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유, 보면서는. 아유, 저 아이가 아빠를 싫어해서가 아닌데, 단지, 아이의 방식대로, 아이의 기질에 맞는 방식으로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것이 조금 어긋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기질적으로 우울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. 그와 같은 기질은 밀착해서 사랑을 표현하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확 올라와요. 그래서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울 기질은 마음이 섬세하고 좀 예민한 편이에요.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조적인 또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. 되게 조용한 편이지만,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잘 나서지도 않지만, 다른 사람이 어떤 자신의 뜻을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힘도 좀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요? 내 아이가 뭐 무슨 기질인지 검사를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검사 말고도 또 아이의 행동을 좀 잘 관찰해 보면 그 특성을 좀 볼 수 있어요. 저도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그 처음 그 교실에 들어오는 3월이 되면 한 달 정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의 기질을 좀 캐치해냈었는데요. 어, 딱 교실에 들어올 때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들어옵니다. 이렇게 조용조용 걸어 들어오는데,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들여다봐요. 그렇지만 또 막 빨리빨리 앉지도 않아요. 그 자리에 딱 머뭇거리면서 앉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딱 들 때 거기에 앉으렴이라고 얘기하거나 의자를 배지면 거기에 앉습니다. 또 보면은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잘 가라는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보면은 손이 조금 이렇게 건조하고 또 좀 더 이렇게 냉랭한 조금 차가운 그런 이제 손의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거나 할 때도 약간 좀 흐릿하게 쓰면서 조금 그림은 좀 완결적으로 이렇게 그려나가지만 글씨나 그림이 조금 이렇게 흐릿하고 좀 가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가늘고 좀 이렇게 홀쭉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어떻게 교육 속에서 만나면 좋을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런 아이들은 자기 내면에 되게 골똘해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외부로, 이렇게 바깥으로 신경을 이렇게 쏠리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꼭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혼자만의 좀 시간을 두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.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내면 안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거나 뭐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응원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또 그 아이가 답하는 것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그런 그 대화나 만남을 갖게 합니다. 그리고 또 좌절도 되게 크거든요. 완벽하게 자기가 해내야 되는데,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잘한 것 같기도 한데, 이 아이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거나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실망도 하고 또 좌절도 해요. 그럴 때 이제 칭찬해 줄 때, 너무 잘했거든. 너 완전 잘했어. 야, 너 너무 멋있더라. 이런 칭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아, 오늘 너가 연습을 하는 거 보니 참 훌륭한데? 그렇게 얘기하거나 연습을 참 오래 했고 또 그 결과가 너는 어떠니?
좀 격려하면서 그 아이가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노력한 것을 좀 격려해주고 또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 더 아이의 마음속에서 흡족한 그런 그 칭찬, 흡족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또 이 아이들 만날 때 자주 찾아가지 않아요.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, 다른 아이들 또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, 다른 기질, 관심이 또 많이 필요한 기질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면서 관심을 보이다가 그 아이가 있는 쪽으로 눈을 맞춥니다. 그리고 인사도 하고요. 그러면 그 아이는 충분히 느낍니다. 아,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. 그리고 또 관심을 아주 안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 두세 번 갈 거를 한 번에 가서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니? 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? 이런 것을 물어봐주고 또 질문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. 하니까 그 자녀를 키우실 때 너무 칭찬하거나 또 너무 붙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또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눈빛을 가끔 맞춰주고 또 중간중간에 가서 톡톡 쳐주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해주는 거가 그 아이가 훨씬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들면 위인전을 일으키는 것도 되게 좋고요. 또 악기를 가르치신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출렁이고 또 내면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, 물결이 진다고 할까요?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악기를 가르치시는 거가 아이의 정서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. 또 독창을 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좀 고양시켜가는 과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그래서 에, 오늘은 우울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기질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담즙질, 우울질, 그 다음에 담즙질, 우울질, 다혈질, 점액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또 다른 기질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 발도르프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기질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발달 특성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예요. 저도 이제 아주 오래 전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교사 연수를 오래 받고 또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났던 장면을 이제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기질은 평생 살면서도 바뀌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. 성격은 바뀌어도. 그래서 그리고 그 기질은 자기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특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루고 싶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그 길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한번 내 자녀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 여자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? 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재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올해 또 대안학교 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. 1997년부터 이제 대안학교를 또 만들고 운영하는 교사였고 또 23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처음 6년간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. 대안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교사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. 그래서 학교의 목적과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해마다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 또한 매일 배우고 또 이제 적용하는 일을 이제 반복하면서 지냈어요.
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좀 많이 쌓였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서 여러 이제 노하우들이 축적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4번 시리즈로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혹시 궁금한 사항이거나 또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고정 댓글에 남겨주세요.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거를 참고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